네, 안 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네, 2000당대표의 계획으로 박원순 제36차 학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볼까요? 네, 36차 학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대표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 확진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최초로 2차 감염자가 발생을 하고 국민 부단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만큼 이제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행히 2차 감염자는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전반적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국가 재난을 정쟁에 이용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오늘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수립을 위한 최고위급 협의를 시작하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곧 당정회의도 열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대응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신뢰와 협력입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게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악덕한 사람들이 가짜 뉴스와 혐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학력 취득의 기회로 악용하고 있는데 철저히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로 총선이 75일 남았고 많은 예비 후보들이 각 지역에서 선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서 모임을 수년하고 악수 없는 운동을 하는 등 조심스러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다 대응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 대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래는 선거 선대위를 이번 주에 발족을 하려고 했는데 잠정 연기를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선대위 발족을 연기를 하고 이 상황을 관리하는데 당으로서도 아주 집중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 중국 우한에 계시던 우리 교민들이 입국했습니다. 시설에 수용되는 교민들은 일단 무증상이지만 당분간은 더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입국한 국민들의 철저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최선을 다해서 해소하겠습니다. 적지 않게 불편하고 또 불안도 하겠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내에 5번째, 6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두 분 모두 능동 감시자로 정부의 관리를 받아왔고 절차에 따라 격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당은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다행히 질병관리본부가 새로운 검사법으로 검사 소요 시간을 기존의 4분의 1인 6시간으로 대폭 단축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 정부는 또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검사, 진료비, 환자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까지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민간 의료기관까지의 신속한 검사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민간 긴급 사용 승인도 식약처에 요청한 상태랍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하고 유증상자와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비감염자에 대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염증 확산 가능성만큼 경제적 파장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제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적 파장을 예측하긴 이르지만 글로벌 경제의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기업 활동이 피해를 받고 있고 자영업자와 유통 관광업계도 직격탄이 우려됩니다. 정부와 함께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서 종합적 판단을 통해서 당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태 해결을 돕기 위해서 1954년 만들어져 70년 가까이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검역법을 시대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야당과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신속히 협의하고 확정해 나가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위 당정 협의를 추진해서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신속히 공유하고 또 추진하겠습니다. 당내에 구성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위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검역 인력 충원이라고 합니다. 위기경보 상향으로 국내 입국자의 첫 관문인 공항 검역이 강화됐고 또 입국자에 대한 실시간 추적 감시망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역요원 1명이 약 10만 5천 명의 검역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방역 시스템의 현 주소라고 합니다. 정부가 엊그제 긴급하게 군과 경찰력 356명을 투입했지만 인력 해소에는 터무니없이 역부족일 것입니다. 메르스 이후 미리미리 대비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검역 시스템과 방역 시스템 완비를 언급한 만큼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급한 검역 인력 충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 편성도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함께 적극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전면적인 정쟁 중단과 범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함께 나오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요즘 공부하다 보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인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면역 체계가 가동되면서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분비되는데 면역 체계가 진화체계에 과잉하게 반응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이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정상세포들의 DNA가 변형돼서 2차 감염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거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이유가 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위험성보다는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것이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면역체계도 진화체계에 과잉하게 작동하면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면역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이 불안감만 조성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
국제적으로 외교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무책임한 발언이나 우리 경제의 근간까지도 해칠 수 있는 과도한 주장을 하는 것,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만을 가지고 비판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 등은 우리 사회 면역 체계를 혼란스럽게 해서 사회적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 세력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국민의 안전을 먼저 고민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초당적 협력이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총에 뚫리는 방탄복, 물에 뜨지 않는 구명조끼, 95만 원짜리 USB, 그리고 소위 최순실 예산, 국가의 재정행위 중에 위법하고 부정한 것에 의해 낭비되는 예산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이러한 재정행위를 국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중지하게 하거나 지출된 예산을 환수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 위법한 재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재정의 민주화 그리고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의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안이 이미 3개나 발의되어 있고 이 법안들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민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들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자고 제안드리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꼭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강원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 또 박주민 최고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바짝 경계심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과도한 공포감과 불안감은 금물입니다. 설 연휴 전까지 유튜브, SNS, 포털, 커뮤니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량이 38,000건, 그러니까 4만 건이 채 안 됐는데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20만 건으로 폭증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 집중적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허위 조작 정보 대책 특위에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방문해서 자율 통제, 자율 규제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해외 기업인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글 코리아의 태도입니다. 그동안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이행해 왔습니다만 유튜브는 지난 5년 동안 시정 요구 가운데 9.6%만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국내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튜브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 조작 정보의 발원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유튜브가 이번에도 허위 조작 정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태 악화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한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기업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광고 보이콧을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익에 해로운 정보들을 마구잡이로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저는 우리 기업들의 광고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에 붙어서 노출되는
이 일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대한상공회의소와 관련 기업들은 생각을 하시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일 겁니다. 거기에 방해 요소가 좀 전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정말로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감염자, 비감염자를 편가르게 한다든지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혐오 차별을 조장한다든지 심지어 현대판 흑사병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정말로 가볍기가 한이 없습니다. 국가적 어려움 앞에서만큼 제발 상식으로 돌아오기를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께 거듭 요청합니다.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매우 우려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고 기업들의 경제 심리지수도 2달 동안 연속 상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극우 선동이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고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행위를 계속한다면 경제가 나빠지든 말든 국민이 고통을 받든 말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겠다 이런 심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보수통합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당 간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른치고 의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검찰의 소위 하명수사 무더기 기소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향후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나겠지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부당하게 정치 개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 하명이 아니라 울산 지역 토착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의혹입니다. 그리고 보리고기 사건으로부터 시작한 검경 간 충돌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개혁 국민이 시작되자 1년이나 묵은 이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서 청와대 하명 프레임을 씌워서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일부 주요 피의자의 경우는 대면 조사도 하지 않고 무더기 기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권 남용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소권 남용과 짜맞추기 기소 등 검찰 권력의 부당한 사용은 검찰의 오랜 악습으로 검찰개혁이 시대 화두로 제기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간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혁에 저항하면서 오히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모습만 국민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이미 궤도에 올랐고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및 한국에 체류한 중국 관광객 동북 소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 입국 금지는 현실성도 떨어지고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발병 의심자가 아닌 발병국 국민을 일괄적으로 입국 금지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쉽지 않고 국제적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에볼라 사태 당시 호주와 캐나다가 입국 금지 조치에 나섰다가 국제사회로부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제규정을 무시했다라는 강력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도 발병국 축진의 입국을 제한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검역을 더 강화해서 국제관계에 관계없이 증세가 있는 입국자들을 걸러내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제1야당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WHO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비상한 시기를 맞아 방역 인력의 확충과 방역 물품의 충분한 확보, 정확한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7번째 환자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가 됐고 3번째 환자의 접촉자였던 환자가 2차 감염자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외에 일본이나 독일에 이어서 2차 감염자가 발생한 것은 상당히 저희가 이 문제를 보다 더 방역을 강화해야 되고 특히 공항이라든가 항만뿐만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 보건 체계를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또 예방은 비말 감염 접촉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기침 예절이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여러 가지 병문안 자제라든지 다중 이용 시설을 자제하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함께 이 위기를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서 국민적인 불안과 공포심을 조장하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보수 야당에 촉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에서 모든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관광객의 즉각적인 본국 송환 등을 주장하는 과도한 불신을 부추기는 정치 공세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입국 금지 등은 최후적 수단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국제법이나 외국인 차별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WHO에서도 권고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제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모든 회원국의 교육과 이동의 제한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국제적인 여행과 교육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는 이유는 공식 입국을 막을 경우에 밀 입국 등 모니터링 되지 않는 사람, 물건의 비공식적인 국경 이동을 발생시켜서 오히려 질병 확산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채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북한에서 그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은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하고 낙후되어 있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 방역 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켜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겠다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에 되묻고 싶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한 국민적인 불안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우리 교민을 태운 전세기가 오늘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무증상인 분들로 2주간 격리될 계획입니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전세기 근무를 자원한 승무원과 의료진 등 여러 노동자분들이 헌신적으로 사명을 다해주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메르스 창궐 시 저는 노동조합 활동 대신 병원 의료진들과 함께 한여름 열기로 숨막히는 주차장 입구에서 외래 환자들 체온을 재며 검역 활동에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일 것입니다. 감염증 공포가 확산되면서 격리시설을 위해 요소로 받아들이는 지역 주민들의 염려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우려와 달리 격리 수용은 지역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매우 확실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기 사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을 믿고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손 씻기만 수시로 잘한다 하면은 나와 소중한 가족 그리고 동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 부처 차원의 강력한 방역 체계를 주문하시면서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니다.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초당적인 대응보다는 정부 비판과 근거 없는 불안감 조성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 사태의 초등 대응의 실패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던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과잉, 선동, 혐오 발언 그리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등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언행을 자제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초당적 책무를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위원장이 와 계신데 이번 상황에 대해서 그 모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 차원에서 좀 모금을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제가 제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전국 지구당에서 지역위원회에서 그 가능한 현금을 모아서 그 중앙당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부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